안녕하십니까? 삶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우리의 오늘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품고 낯선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 특히 1990년대 자녀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자 한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떠났던 아버지들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 세대에게도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오늘 우리는 30년 전 캐나다로 떠나 이제는 은퇴 후의 삶을 살고 있는 한 한국인 남성의 담담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월 145만 원의 연금으로 살아가는 그의 하루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삶의 가치와 행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인근의 작은 도시 미시사가의 어느 조용한 아침입니다. 저는 올해 68살이 된 30년 차 캐나다 이민자입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아침 6시 반 알람 소리 없이 눈이 떠집니다. 은퇴 후 3년 동안 몸에 밴 기분 좋은 습관이죠. 침실 창문을 열자 선선한 가을 공기와 함께 줄지어 선 단풍나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9월 중순 이곳 캐나다는 이제 막 가을비드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커피를 내리는 고소한 향기가 피어오릅니다. 일어났어? 수십 년을 함께한 아내의 목소리가 정겹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한국에서처럼 존댓말을 쓰지 않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의 말투마저 자연스럽게 바꿔놓았나 봅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동네 산책길을 따라 걷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일과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헬스장을 다녔지만 이제는 집 근처의 자연 속을 걷는 것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아내가 건네주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맞는 이 순간이면 30년 전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산책로를 걸으며 마주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고드 모어닝, 에마어, 박, 뷰티풀 데이, 이전트 이트,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사는 은퇴한 교사, 폴입니다. 매일 아침 강아지를 산책시키며 만나는 덕에 어느새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툰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런 일상적인 대화는 제법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복잡한 주제나 깊은 감정을 나누는 것은 어렵지만요. 30분간의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차려놓은 아침 식사가 기다립니다. 간단한 토스트와 스크램블드 에그. 하지만 저희 집 냉장고에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늘 김치가 있습니다. 토종 한국인의 입맛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오늘 은행 가야 한다고 했지? 아내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매달 셋째 주 화요일, 연금이 입금되는 날이면 은행에 들러 잔고를 확인하는 것은 저희 부부의 작은 의식과도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저는 두 가지 연금을 받습니다. 하나는 노령보장연금이라고 불리는 OAS에서 매달 $520, 그리고 캐나다 국민연금인 CPP에서 $610, 총 $1130입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4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 돈이 저희 부부가 한 달을 살아가는 생활비의 전부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 돈으로 생활이 가능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 이상을 받는데 캐나다의 높은 물가를 생각하면
145만 원은 턱없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풍족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꾸려나가기에는 충분합니다.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은행으로 향합니다. ATM 기기에서 잔고를 확인하니 어김없이 $1130가 입금되어 있습니다. 매달 이 숫자를 확인할 때마다 묘한 안도감이 듭니다. 아, 이제 정말 늙었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30년 전의 그날을 떠올립니다. 1993년, 제 나이 37. 저는 부산의 한 섬유 회사에서 12년차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도 나쁘지 않았고,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들과 3학년 딸, 두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한국에서는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자녀 교육을 위한 해외 이주가 하나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그 흐름 속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캐나다로 갈까? 어느 여름밤 아이들이 잠든 후 아내와 마주 앉아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로 간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팔고 퇴직금을 정산해 손에 쥔 돈은 한화로 약 8천만 원.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내 식구가 새로운 나라에서 삶을 시작하기에는 결코 넉넉한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1994년 3월, 우리는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인천공항에서 캐나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막막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월의 캐나다는 아직 한겨울이었고 차가운 바람과 쌓인 눈은 우리의 미래처럼 낯설고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첫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한국에서 12년간 쌓아온 경력은 이곳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수십 군데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 한 통 오지 않았고 어쩌다 면접 기회가 생겨도 짧은 영어 실력 때문에 제대로 나를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아빠, 괜찮을까? 걱정스러운 눈으로 묻던 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밤이 되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후회와 절망감에 잠 못 이루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겨우 얻은 첫 일자리는 창고 관리 업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과장님 소리를 들으며 양복을 입고 일했지만 이곳 캐나다에서는 작업복을 입고 묵직한 상자를 날라야 했습니다. 시급은 $12. 처음에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한국에서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현지 중소제조업체의 생산관리직으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은 $3,500.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든 시기는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교육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좋은 대학에 가려면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외 활동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아들은 피아노를, 딸은 수영을 배우고 싶어 했지만 레슨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로만 한 달에 $800가 넘게 들어갔습니다. 제 월급 $3,500에서 집세 $1,800, 차량 유지비 $500, 생활비 $800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도 한인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한 달에 $1200를 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정말 쉼없이 일했습니다. 밤늦게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우리가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닐까 하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물론 불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며 현지 사회에 완벽하게 적응해 나가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위안 삼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9년 우리는 영주권을 받았고 2004년에는 드디어 캐나다 시민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명문 토론토 대학교 공대에, 딸은 요크 대학교 경영학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10년간의 고생을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생활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승진하며 월급이 $5000까지 올랐고 우리는 드디어 작은 타운하우스를 구입해 우리 이름으로 된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좋은 직장에 자리를 잡으면서 저희 부부의 역할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제 나이 60세의 저는 정식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다시 현재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그래서 지금 저는 월 $1130, 약 145만 원의 연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집은 이미 대출금을 모두 갚았기에 주거비 부담이 없고 아이들도 모두 독립했기에 큰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저희 부부의 한 달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재산세, 보험, 전기세, 통신비, 차량 유지비 등 고정 지출이 약 $1030, 그리고 식비와 생활용품비, 약간의 의료비와 여가비를 합쳐 약 $850, 총 $1880 정도를 지출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매달 $750 정도가 부족한 셈이죠. 이 부족분은 그동안 모아둔 은퇴 자금에서 조금씩 충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식을 자주 하거나 마음껏 여행을 다니는 풍족한 생활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것은 마음의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닌 커뮤니티 센터에 나가 친구들과 바둑을 두는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이 생각보다 큽니다. 가끔 한국에 있는 친구들 소식을 들으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대기업에서 은퇴한 한 친구는 퇴직금만 5억 원을 받았고 국민연금도 매달 180만 원씩 나온다고 하더군요. 제 연금 액수를 듣고는 캐나다가 복지가 좋다더니 별거 아니네라며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잠시 기분이 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단순히 금액만으로 행복을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은퇴 후에도 부동산과 주식 투자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과 재테크 압박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었죠. 그에 비하면 저는 얼마나 마음이 편한가요?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고 의료비도 캐나다의 의료보험 덕분에 큰 걱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 이것이 제가 은퇴 후 얻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멀리 살아 자주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마음 아픕니다. 그래도 토론토에 사는 아들 내외가 가끔 5살배기 손자를 데리고 놀러 올 때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저희와는 한국어로, 아빠와는 영어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손자를 볼 때면 30년 전 우리의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겪었던 언어와 문화의 장벽 없이 태어날 때부터 캐나다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작년에 30년 만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인천공항과 고향 부산의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한국 사회의 속도감에 놀랐습니다. 편리하고 활기 넘쳤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어디가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구나. 그냥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있을 뿐이구나. 그리고 지금의 내 나이에는 이곳 캐나다의 여유로움이 더 맞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우리 집이야. 맞습니다. 30년을 살다 보니 이제는 이곳이 진짜 고향이 되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반복되지만 저는 그 안에서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아내와 저녁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한인마트에서 반가운 얼굴들과 안부를 묻는 소소한 즐거움.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장점과 단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돈이 많아도 걱정이 가득하면 행복하지 않고 돈이 적어도 만족할 줄 알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월 145만 원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제 삶에 만족하고 또 감사합니다. 30년 전 그 힘든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로운 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오후에도 아내와 함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손자와 함께 나이아가라 폭포로 여행을 가자는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소소한 기다림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어쩌면 진정한 행복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느냐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이 되듯 평범함 속에서 감사함을 찾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자리하고 있나요? 잠시 주변을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